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간만에 윤창중 선생이 연락이 와서요. 우리 당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진심 어린 조언과 이제 비전을 오히려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충분히 잘만 풀어내면은 이 보수 진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단단한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당원들 다 아시겠지만은 이 당 사태에 대해서 어디 부끄러워서 지금 어디 가서 얼굴도 못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윤창중 선생 같이 오히려 이런 거를 보면서 이 당이 정말 괜찮은 정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죠. 저도 그래서 좀 생각을 가다듬게 되는데, 윤창중 선생은 일단은 홍준표를 그래도 지지했죠, 지난 대선 전에. 그래서 우리 당원들에게 유튜브 윤창중 페이지에서 융단 폭격을 맞았거든요. 우리 당원들에게 감정이 좋을 리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 당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이 정치부 기자 한 30년 차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우리 당의 비전을 지금 여기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제 우리 대구시당에서 이 비상대책회의, 평당원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서 대구시당 위원장, 지금 이 우리가 정말 이 구태 지도부, 정광용, 정광택 지도부에 붙어 있는 시당 위원장을 탄핵시켰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5, 60명 정도 모여서 이 시당 위원장을 쉽게 말하면 끌어내렸는데, 저는 이 평당원들이 이런 정말 이 결의를 모으는 것도 놀랍지만, 그걸 또 이 유튜브 번개시장이 또 생중계를 해가지고 이 전 당원에게 알린 게 사실 더 놀랍죠. 지금까지 보수 진영은요, 이런 거 잘 회의를 공개한다거나 투명하게 당당하게 방송에서 한번 논전을 벌인다거나 이런 거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그만큼 자신감도 있고 떳떳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장하는 거 다 찍어라. 찍어서 전 국민에게 다 알려라. 우린 자신 있다. 그런 자세를 보여줘서 그게 아마 가장 신선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지금 사실은 각 도당마다 막 회의는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당에서 이 구태 지도부가 뭉쳐져 있는 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당밖에 없습니다. 다른 도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다 이제 냉정하게 보고 있는데, 대구시당 위원장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당원들이 끌어내리게 됐고, 그 회의를 생중계로 널리 알리게 된 거죠. 제가 그걸 보니까 생각이 났던 게, 제가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때가 공통적으로 요구한 게 있습니다. 최소한 KBS 사장과 MBC 사장만큼은 생중계 공청회를 통해서 뽑자. 그럼 생중계 공청회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사장의 입으로 KBS와 MBC 이 귀족 낡은 노조가 어떻게 지금 방송을 장악하고 있고, 국민의 방송이 어떻게 왜곡되고 있고, 내가 들어가서 사장이 되면은 목숨 바쳐서 이 귀족 노조의 이 밥그릇들을 다 깨뜨려 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사장으로 들어가야지만 KBS나 MBC는 개혁이 된다. 제가 이명박 정권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정권 모두 안 들어줬습니다. 안 들어줬어요. 심지어 박문진하고 KBS 이사는 저하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보수운동의 동지들이 들어갔는데, 보수운동의 동지들 자체가 그거를 반대를 합니다. 그 행태를. 왜 반대했을까요? 첫째로, 개혁에 대한 이 발상이 완전히 달라요. 저는 개혁은 모든 걸 다 투명하게 내놓고 국민에게 설명을 하면서 국민과 대중의 힘을 모아서 쳐야 된다는 게 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낡은 보수들은 개혁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혁을 밀실에서 권력자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슬쩍슬쩍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바꿔놓는 거를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중의 힘으로 밑에서 올라오는 개혁을 알지도 못하고, 뭔지 알지도 못하고, 그건 좌파적 방식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반대했다기보다는 제 보수운동의 동지들이 그걸 다 반대해가지고 관철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그때부터 그랬습니다. 당신들의 방식으로 도대체 KBS와 MBC가 개혁이 됐냐? 전혀 안 되죠. 밀실에서 정권하고 친한 사람이 사장으로 들어가서 자기 측근들 보도본부장 임명하고 교양국장 임명하고
슬쩍슬쩍 정권을 아프게 하는 보도만 슬쩍슬쩍 빼주고 이걸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보수 정권이나 이 낡은 보수파리들은. 그래서 지금 사회 곳곳이 보수 정권 9년 동안 개혁이 하나도 안 됐다. 그리고 개혁이 하나도 안 된 결과가 바로 사기 거짓 탄핵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탄핵할 때 최소한 KBS, MBC만 개혁이 됐어도, 그래서 이 고영태 일당의 음모, 태블릿 PC의 진실만 제대로 KBS, MBC,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장들이 이것만 해줬어도 탄핵이 됐을까요? 검찰 개혁만 됐어도, 감사원 개혁만 됐어도, 방통심의 개혁만 됐어도 탄핵이 됐겠습니까? 꼭 박근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정권과 이 낡은 보수파리 세력이 개혁은 하지 않고 측근들 앉아서 지네끼리 슬슬 빼먹고 월급이나 빼먹고 이런 짓을 하다가 모든 공공기관이 엉망이 돼서 탄핵이 돼버렸다. 그게 보수파리들과 보수 정권의 종말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개혁을 하다가. 제가 아예 처음부터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평당원 들어가서 개혁하자 이 서경석 목사 제가 어림도 없다는 게 거기 있는 실권을 잡고 있는 거기는 당대표 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밥 벌어먹고 있는 그 당직자들 그거 기종노조랑 똑같습니다. 그 자들 다 한 수백 명 거기서 똘똘 뭉쳐가지고 어떠한 과감한 개혁도 안 하는데 무슨 개혁이 되겠어요 저 당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저거. 완전히 발상을 바꿔서 새 집을 지어서 그 새 집을 키워나가면서 흩어진 이 보수력을 규합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다 신당 창당에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동의했는데 우리가 정말 대선 때 그렇게 거짓음에 당하더라도 우리의 자신감과 자부심은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의 우린 창업자들이다. 이런 자신감과 당당함 가지고 했는데 이게 웬 꼴이냐 이게 지금 우리가 정말 이 얼굴을 들 수도 없지만은 이 부끄러움을 어제 대구시당에서 한 번에 뒤엎어줬다는 겁니다. 자, 홍준표 지지하러 가서 우리를 응했던 자들이 지금 손가락질합니다. 윤창중 선생같이 냉정하게 보고 야, 이 당이 정말 힘이 있구나. 이 당원들 장난 아니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좋다고 또 조롱해야 되는 이 사탕파리 같은 애들이 있는데 우리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홍준표를 지지하러 갔을 때의 논리가 문재인과 박빙이다. 초박빙이다. 조원진표 몇 개만 가져오면 이길 수 있다. 홍준표가 탄핵 세력과 야합하지 않고 탄핵 진실을 밝힐 거다. 이 두 가지 거짓말에 놀아난 거 아닙니까? 이 거짓말이라는 거 다 드러났죠. 박빙은커녕 한참 떨어져 있었고 되자마자 대선 끝나자마자 박근혜 정권을 부정부패 보수라고 규정을 합니다. 부정부패 보수라는 얘기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해먹었다. 탄핵을 인정하는 발언이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바른정당의 탄핵 세력을 더 받아들여야 된다. 홍준표 대놓고 뒤통수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홍준표를 지지하러 몰려간 그 김평우부터 손상대 이자들 뭐 하고 있습니까? 당장 홍준표 비판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나 유권자들에게 잘못했다. 사과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의 삶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무도 그렇게 안 하죠. 홍준표 지지 선동했던 자들 아무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렇게 뒤통수 맞고도 좋다고 또 태극기 들고 해외 웃고 다니는 그 개돼지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윤창중 선생이 제발 좀 홍준표 찍은 사람 욕하지 말라 그러는데 욕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인간이라면은 두 가지 가지고 유권자한테 사기쳤다 사기가 드러났으면은 사과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게 인간의 삶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당원의 주인이 되는 정당이다. 조원진 후보가 얼마나 떠들었어요.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그렇게 떠들었는데 정광택, 정광용이라는 두 자가 우리를 완전히 개 돼지 취급하는데 좋다고 박수치고 있으면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인간으로서. 그렇게는 살 수 없다 해서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대구시당부터 이 평당원들이. 우리는 일관성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기 탄핵부터 홍준표 사기극 우리가 다 진실로 극복해왔는데 웬걸 우리가 믿었던 당 지도부가 이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지금 윤창중 선생같이 냉정하게 우리 당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걸 우리 당 당원들이 쓰러져서 포기하느냐, 정말 아래로부터 평당원의 혁명으로 지도부를 교체하고
정말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만들고 정책정당, 강력한 투쟁정당을 만들 수 있느냐 다 지켜보고 있다고 봐요. 만약에 우리가 해내면요. 지금 자유한국당 저거 보세요. 홍준표부터 지금 해가지고 해롱되고 있지 않습니까? 절로 모여라. 또 한 번 사기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상대나 김평과 또 사기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번 쳤는데 그때 우리가 당을 키워내면요. 흩어진 보수 민심을 다 모을 수가 있습니다. 보수 통합이라는 게 대충 되는 게 아니에요. 보수 통합은 단단한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구심점이 있어야지만 모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구심점이라는 것은 명분과 원칙, 자부심, 당당함 이게 있어야지 구심점이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 당이 당원들 스스로 지도부를 끌어내리고 당을 정상화했다. 어디 가서도 이제 우리 다시 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대선 때 그 음해당할 때도 우리가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다니면서 마이크 잡고 했듯이 우린 더 자랑스럽게 우리 당을 선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모여들죠. 모여들죠. 저는 홍준표를 찍은 그 사람들을 지금 비판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선동한 몇몇 자들이 참여하고 반성하라는 걸 요구하는 거지 그 자들에 속아서 넘어간 주권자들 지켜보고 있죠. 보수가 과연 이제 무너져 가는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구심점을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살려나갈 수 있을까? 우리 당이 선택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이고 오늘 제가 윤창중 선생 전화를 받으니까 야 이게 오히려 잘 됐다. 잘 됐구나. 여기서 한 번만 우리가 일어나서 보여주면은 한 100배 이상 성장할 수가 있겠구나.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당은 자체적으로 한 거고 제가 뭐 이번 방송에서는 설명을 못 드리는데 중앙에서 그리고 시도당에서 정말 긴밀하게 연락하고 면밀히 당원 당규를 다 검토해서 지도체제를 완전히 바꿔낼 수 있는 합법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방안들을 거의 찾았습니다. 다 찾았고 이제 시행을 한 것만 남았고 오늘 뭐 아마 문자가 다 들어갔을 거예요. 이거는 뭐 어차피 시도당의 주요 인사들과 우리 당의 주요 당원들이 모여서 이걸 추진하는 결의를 하고 뭐 바로 오늘 안에 공개가 될 겁니다. 그거 공개되면 제가 방송으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새누리당 당원들 우리 당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부터는 정말 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싸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린 개돼지가 되지 않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린 자랑스러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